안녕하세요. 천지신명의 도움으로 가짜를 골라낸 남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고 나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신뢰가 쌓이려면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들여 쌓아 올린 신뢰도 말로 망치는 인간들이 있더군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로 깨어진 사이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때 저는 행복한 미래를 함께 그렸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연애하는 동안 저는 남다른 성품이었던 여자친구를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본성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같이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뿌리를 너무 쉽게 건든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늘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직업이라도 결국 필요해서 존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도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스스로 점차 깨달아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직업은 일반 가정집이나 상업 하수구, 공장 하수구, 오수관이나 우수관 같은 하수구를 뚫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시절에는 그런 아버지가 창피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시절에는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비가 오던 어느 날 아버지는 우산이 없는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저는 그저 저를 데리러 온 아버지가 반가워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오늘은 쉬는 날이야? 쉬는데 비가 오길래 우리 경모 데리러 왔지. 늘 바쁘시던 아버지가 절 데리러 온 게 그저 반가웠어요. 하지만 잠시 뒤 한 친구가 저희 아버지를 보며 소리치는 겁니다. 아저씨 어제 저희 집에 오셨죠? 제가 음료수 드렸었잖아요. 어? 아, 어제 갔던 땡땡 아파트? 네, 맞아요. 그런데 아저씨 아들이 경모였어요? 그래, 경모랑 친구 사이니? 네, 같은 반 친구예요. 아버지는 제 짝꿍이었던 친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어요. 알고 보니까 전날 친구네 집에 변기를 뚫으러 가는 출장을 다녀오셨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 일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짝꿍인 그 친구는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자 손을 번쩍 들더니 코를 막으면서 말했어요. 김경모 냄새나. 선생님, 저 자리 바꿔주세요. 얘랑 짝하기 싫어요. 어디서 자꾸 이상한 똥 냄새 나요. 저는 친구의 말에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그리고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다가오시더니 짝꿍인 친구한테 물으셨어요. 친구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친구 놀리는 거 아니라고 했지? 얘네 아빠 변기 뚫으러 다녀요. 더럽고 냄새 난단 말이에요. 엄마가 경모랑 놀지 말라고 했어요. 어허, 친구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쓴다고 했지? 왜 친구를 놀려? 더러운 애 싫어요. 자리 바꿔주세요. 경모 어제 변기 뚫는 일 하는 아빠랑 손잡고 가는 거 다 봤어요. 저 손으로 오늘 내가 떨어뜨린 지우개도 주워줬다고요. 너무 더러워요. 저는 짝꿍의 말에 절망했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이었던 그때 아버지 직업이 좋고 싫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난생 처음 겪어보는 친구의 말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나 친구한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저도 얘랑 앉기 싫어요. 선생님 자리 바꿔주세요. 변기 막히도록 똥 싸는 애랑 짝꿍 안 할래요. 그때 담임 선생님은 저희 둘을 보면서 다그치듯 주의를 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부모님께 자세한 상황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그 친구에 대한 화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친구는 학년이 바뀌기 전까지도 저를 집요하게 놀렸습니다. 제가 교실에 들어오면 그 친구는 일부러 코를 막으면서 소리쳤어요. 야, 김경모, 넌 그냥 화장실에 있어.
너도 거기가 더 편할 거 아니야. 뭐야? 이게? 결국 친구는 저를 밀치면서 소리쳤습니다. 뒤로 넘어진 저는 결국 친구와 치고받고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학교로 불려오시게 된 거예요. 담임 선생님한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결국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을 다 알게 되신 겁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경모야, 아버진 그냥 일을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일 하시는데 부끄러운 일은 아니야. 싫어. 그냥 아빠도 회사 다니라고 하자. 애들이 자꾸 나한테 냄새 난다고 놀린단 말이야. 직업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 그리고 아버지도 아직은 작지만 회사를 꾸려가고 있으신 거야. 아직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크면서 다 알게 될 거야. 싫어. 나 학교 가기 싫어. 안 갈래. 애들이 자꾸 나한테 냄새 난다고 했어. 왜 아빤 남의 집에서 일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만큼 친구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했어요. 그때 제가 울던 모습을 다 보신 아버지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다 기억날 만큼 너무 죄송스러운 순간이에요. 제 나이가 그때 초등학교 고학년만 됐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철없이 친구를 놀리던 시절에 아버지는 죄 없는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도 가정을 꾸리셔야 했던 아버지의 해결책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와 살고 있던 아파트 근처로는 직접 출장을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점점 사업을 늘려가면서 직원을 하나둘 채용하기 시작하셨죠. 아버지 나름대로의 기술로 하수구, 오수관 등을 뚫는 전문 업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셨어요. 이런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난 후에도 어릴 적 상처받았던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새학기가 되니까 누가 우리 집에 대해 알까봐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그러다가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던 중 저는 아버지가 허름한 옷을 입고 식당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복을 입고 걸어가던 저를 보고 아버지는 밝은 목소리로 절 부르셨어요. 경모야, 학교에서 이제 끝난 거야? 저를 보고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아버지를 보고 그 순간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옆에 친구랑 있었기에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찰나였지만 당황한 저를 보고는 손을 내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제가 아버지 인사에 화답하지 못하니까 아버지는 눈치를 채시고 절 모른 척 지나가시더군요. 그때 초라하게 돌아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큰 죄를 지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아버지께 달려가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아빠, 왜 그냥 가세요? 경모야, 난 그냥 밥 먹고 이제 일하러 얼른 가야 되니까 그랬지. 근데 너 뒤에 친구 있는데? 제가 인사를 하자 아버지는 저보다 뒤에 있던 친구를 신경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친구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같은 반 친구예요. 저랑 학원도 같이 다녀요. 김현수, 이쪽은 우리 아버지야. 제 말에 친구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모 친구예요. 저희 요새 같이 공부하러 다니고 있어요. 아, 네가 경모 친구구나. 중학교 공부 힘들지 않니? 자, 이거 아저씨가 주는 용돈이야. 둘이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감사합니다. 그래. 친구끼리 싸우지 말고 재밌게 놀아라. 그때 저와 제 친구랑 인사하고 있는 아버지를 같이 있던 직원분이 아버지를 부르며 소리쳤어요. 사장님, 오후 작업이 있어서 지금 가야 해요. 지금 갈게. 경모야, 아빠 갈 테니까 친구랑 밥 챙겨 먹고 학원 가. 그렇게 아버지는 기분 좋은 웃음을 지은 채 자리를 뜨셨어요. 그리고 친구는 저를 보면서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사장님이셔? 와, 멋있으시다.
어, 우리 아버지 기술자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해내면서 기술 연마하신 거야. 대단하지? 우와, 너희 아버지 대단하시다. 감탄하는 친구를 보면서 저는 흐뭇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아버지가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안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좋게 생각하면 아버지께 장점이 많다는 걸 그제야 알았던 겁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저한테 오시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경모야, 아까 아빠랑 인사하는 거 괜찮았어? 너 불편하면 인사 안 해도 괜찮아. 아빠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너희들만 편하다면 다 괜찮아. 아니에요. 다 옛날 일이고 저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아요. 아이고, 중학생 되더니 현자가 다 됐네. 나야 먹고 살 방법이 이것뿐이라 그렇지. 너희들 먹이고 입히려고 내 손에 흙 묻히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 아버지,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 철이 빨리 들었네. 이젠 아빠를 이해할 줄도 알고 정말 기특하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초등학교 시절 해묵었던 감정을 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도 돈독한 부자지간이 됐습니다. 제가 달라지니까 여동생들도 좀 더 아버지 직업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살씩 나이가 드니까 점점 아버지 직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가 감기 몸살로 힘들어 하셨던 때였는데 출근 준비를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놀라신 어머니도 아버지를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감기엔 좀 쉬어. 애매하게 쉬면 괜히 더 병만 나. 고객들이 예약해 둔 게 있는데 어떻게 쉬어? 사정 말하면 이해해 주겠지. 사람이 아픈데 일을 어떻게 해. 아유, 됐어. 죽을 정도로 힘든 것도 아니니까 걱정 마. 전날까지도 열이 식지 않아서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출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막내 여동생도 걱정이 됐는지 아버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아직 목소리도 힘든 것 같은데 좀 쉬세요. 괜찮아. 하루 이틀 하는 일도 아니고 걱정 마. 아버지는 끝까지 괜찮으시다면서 출근하셨어요. 그 시기가 회사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라 아버지는 쉴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걱정된 저희 삼남매는 저녁까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날 저는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자마자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른 가서 쉬세요, 아버지. 저리로 가. 아버지 오늘 목욕탕도 못 들렸다 왔어. 일이 끝나면 사우나를 하고 오시던 아버지는 그날은 감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와 여동생들이 다가오니까 혹시 불쾌한 냄새가 날까봐 저희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걸 본 저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목욕탕을 뭐하러 들렸다 오세요. 집에 욕조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 등 밀어드릴게요. 아이 녀석아, 아빠한테 냄새나. 저리 가. 에이,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냄새 나지. 에휴, 우리 아들이 많이 컸구나. 이 아빠도 이해할 줄 알고. 그때 제가 고등학생쯤 되니까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사는지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고충을 잘 이해할 수 있었죠. 늘 성실하고 일만 할 줄 아는 아버지께 괜히 부담만 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저 성실한 아버지가 때로는 조금 쉬길 바랬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가장이고 직원을 둔 사장이었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 회사의 직원이 12명쯤 되면서 나름 규모를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책임감이 막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버지를 더 응원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아낌없는 지원과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원하던 대학교에 당당하게 입학했습니다. 그 후 저는 대기업에 입사하게 됐어요. 제가 큰 회사에 합격했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이게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게 열심히 살게요. 난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난 자식들만 잘 살면 만사가 형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가다오. 아버지의 두툼한 손을 맞잡은 순간 저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그때 저는 거칠어진 아버지 손을 잡으며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취업 후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효도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회사 생활 5년 차에 결혼 생각이 들 만큼 좋았던 예비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강남의 한 미용실에서 부원장으로 일하던 예비 아내는 예상과 다르게 차분하고 조신한 모습이었어요. 처음에 말만 들었을 때는 성격이 조금 센 편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에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첫 만남에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때 날씨가 한겨울이었어요. 어색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예비 아내가 저를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바쁘시지 않으시면 저 편의점 좀 잠시 다녀와도 될까요? 네, 그럼 저도 같이 가시죠. 그렇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예비 아내와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비 아내가 따뜻한 캔커피 2개를 사더니 주머니에 챙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예비 아내를 따라갔는데 예비 아내는 공원을 청소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 2분에게 다가가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 좀 드시고 하세요. 따뜻해서 주머니에 넣어두시면 손난로 같을 거예요. 예비 아내가 조심스럽게 건넨 캔커피를 건네받은 환경미화원 한 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챙겨주세요. 괜찮아요. 아가씨도 추울 텐데 주머니에 넣어둬요.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편의점에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손이라도 좀 녹이면서 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쓰레기차만 지나가도 더럽다고 욕하는데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주변을 살필 줄 알고 참 마음씨가 곱네. 세상에 더러운 일이 뭐가 있어요. 다 필요한 일이잖아요. 아마 미화님들 안 계셨으면 이 거리도 볼품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거리를 빛내주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미화원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오늘 하루가 아주 뿌듯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내가 캔커피로 손이 녹는 게 아니라 마음이 녹는 것 같네요. 생각지도 못한 예비 아내의 배려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비 아내 같은 성격이면 저희 아버지의 특별한 직업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만남에 예비 아내에 대한 호감이 올라갔어요. 그 후 저는 예비 아내와 여러 번 만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예비 아내는 정말 연애하는 동안에도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특히 어른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한테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넌 어른들 만나면 어색한 게 없는 것 같아. 집안의 어르신이랑 같이 살았어? 아니, 나 외동딸이야. 뭐? 정말? 난 외동일 줄은 몰랐어. 보통 외동은 이기적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가 봐.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지. 내가 미용 처음 시작했을 때 독거노인분들 찾아가서 미용 봉사도 했었거든. 그걸 한 2년 다녔나?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어르신들 보면 먼저 말도 걸고 농담도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 미용 봉사도 다녔었어? 와, 진짜 대단하다. 난 회사만 다녀봐서 그런가 그런 봉사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초보 미용사니까 이런저런 머리 만져보려고 다닌 거야. 그런데 정말 봉사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았어. 그래서 기회 되면 또 가보고 싶어. 우리가 가면 어르신들이 친손이 온 것처럼 반겨주시니까 나도 봉사가 아니라 고향 가는 것 같아. 진짜? 다음에 가게 되면 나도 같이 가자. 미용은 못해도 다른 거 도움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 오빠도 봉사에 관심 있는지 몰랐네.
나중에 우리 같이 가보자. 진짜 좋은 경험 하게 될 거야. 그때 봉사활동까지 했었다는 예비 아내의 말에 사람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비 아내는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희 가족들도 살뜰히 챙겼어요. 그때만 해도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었고 단순히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 아내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예비 아내는 제가 일로 바빠서 깜빡 놓칠 만한 것들도 먼저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아버님 생신이라며 설마 빈손으로 가는 거야? 아, 맞다. 아, 요새 야근으로 너무 바빠서 깜빡했네. 으이구,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케이크 사왔지. 이게 뭐야? 네가 사왔어? 어, 내가 며칠 전에 미리 예약해뒀던 거야. 저번에 아버님 생신이 이쯤이라고 오빠가 말했었잖아.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건데 그걸 기억하고 있던 거야? 중요한 날인데 기억해둬야지. 이거 챙겨가서 가족들이랑 생일 파티해. 진짜 고마워. 내가 아버지한테 꼭 말씀드릴게. 야근하고 회사를 나오는데 무슨 일로 예비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창 바쁠 시기에 아버지 생신을 까먹을 것 같았다면서 챙겨주려고 일부러 왔던 겁니다. 그때 예비 아내의 배려심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가족들과 케이크에 초를 불면서 아버지 생신을 축하해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이야, 역시 선물은 현금이 최고야. 고맙다, 아들. 케이크에 용돈까지. 이런 세심한 아들이 어디 있어. 우리 딸들이 장난 같은 사이 얻어오면 바랄 게 없겠어. 아버지는 생신이라 기분이 좋으신지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민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케이크 성희가 아버지 생신이라 챙겨준 거예요. 제가 요새 바빠서 깜빡했었거든요. 그랬어? 아, 그럼 같이 오지 그랬어.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우리 아들 여자친구가 벌써부터 예비 며느리 노릇을 하네. 내가 아주 고맙게 잘 받았다고 전해줘라. 아버지는 예비 아내가 보낸 케이크를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그때부터 예비 아내는 저희 집에서 눈도장을 제대로 찍게 된 겁니다. 그 후로는 예비 아내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미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예비 처가에 누구보다 잘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죠. 하지만 예비 아내의 센스는 남자인 제가 따라잡기 어려웠어요. 그때 어머니가 동창인 친구들과 여행을 갈 계획이 있었는데 예비 아내가 작은 봉투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오빠, 이거 작은 가방인데 휴대폰이랑 소지품 작은 거 담아 다니기 편할 거야. 지갑도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많이 사간대. 어머님 조심해서 잘 다녀오라고 전해드려. 우와, 이런 것도 다 준비했어? 그냥 신경 안 써도 괜찮은데 뭐하러 준비했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별거 아니니까 어머님 드려. 저는 예비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살뜰히 챙겨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세상에 내 부모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도 예비 아내가 준 선물을 받고 누구보다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걘 뭘 이런 걸 다 챙겼어? 어머, 이건 뭐야? 어머니는 예비 아내가 건넨 가방을 열어보다 안에 있는 용돈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돈과 함께 쪽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즐거운 여행 다녀오세요. 작은 금액이지만 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오시라고 조금 넣어뒀어요.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어머니도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예, 이런 여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 어딨어.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까지 준비할 줄 몰랐어요.
이럴수록 너도 예비 처가 잘해야 된다. 알았지? 네,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저희 부모님은 예비 아내의 센스를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부모님은 예비 아내를 정식으로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비 아내는 저희 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말씀만 많이 듣고 이제야 뵙게 됐네요. 그때 아버지는 일이 늦어져서 어머니와 저 여동생 2명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예비 아내를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어서 와요. 경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오늘 일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하니까 우리끼리 밥 먹고 있으면 될 것 같네. 어머니는 예비 아내를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여동생들도 예비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밥을 다 먹었을 때쯤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급하게 오셨는지 헝클어진 머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비 아내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일하다 늦었지 뭐냐. 첫 만남에 내가 실례를 범했네. 아닙니다. 아버님 얼굴 뵌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많이 바쁘셨나 봐요. 옷기도 잘못 접혀 있으신데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오늘 공장 하수구 좀 보러 갔다가 정신없이 왔더니 차림도 엉망이네. 공장 하수구를 직접 보세요? 보통은 업체 부르지 않나요? 손재주가 엄청 좋으신가 봐요. 아니, 내가 하수관, 오수관, 변기 이런 거 뚫는 일을 하거든. 내가 하는 사업이니까 잘 안 뚫리는 건 직원들이 못 가고 내가 다니고 있어. 이래 봬도 내가 기술자야. 그때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예비 아내한테 사업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비 아내는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묘하게 표정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갑자기 웃음기가 싹 사라진 예비 아내가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간단하게 씻고 나오신 아버지는 예비 아내를 보면서 즐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강남에서 미용실 한다고 했었나?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부원장이에요. 그래도 대단하네. 깐깐한 강남 바닥에서 미용사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아주 대단한 일 하고 있네. 미용사가 아니고 디자이너예요. 호칭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오해하는 일이 없죠. 오해? 무슨 오해를 해? 내가 강남 미용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랬지. 그래도 말은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그냥 사업한다고 하면 사무실 두고 일하는 건 줄 알잖아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에요. 하도 제 직업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예민했나 봐요. 갑자기 달라진 예비 아내의 차가운 말투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과일을 가져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예비 며느리 말이 맞지. 호칭은 제대로 해야 맞지. 자자, 우선 입가심으로 과일 좀 먹고 얘기해요. 어머니는 과일을 식탁에 올려두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비 아내가 코를 찡그리며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제가 유기농 과일만 먹어서요. 혹시 이거 농약 친 거예요? 이거 마트에서 박스로 산 거야. 유기농은 아닌데 내가 아주 잘 씻어놨어. 아우 됐어요. 농약 냄새 나요. 이 냄새 안 나세요? 엄청 역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맨날 이상한 냄새만 맡고 살아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때 예비 아내의 말에 저는 황당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둘째 여동생이 예비 아내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이상한 냄새만 맡고 산다뇨? 네? 저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주부시니까 워낙 여러 냄새를 맡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저는 유기농 과일 아니면 못 먹으니까 이만 가볼게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네요.
갑자기 집에 가겠다는 예비 아내를 보면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황급히 예비 아내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비 아내를 붙잡으면서 말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와야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내가 정말 유기농 아니면 못 먹는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지. 내가 너희 부모님 뵐 때 이렇게 무례하게 일어난 적 있었어? 없었잖아. 우리 부모님은 공무원 퇴직한 분들이셔. 그러니까 당연히 예의 있게 행동해야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는 막해도 된다는 거야? 저는 예비 아내의 말에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저도 예비 처가의 예비 사위로서 충분히 예의를 갖춰서 행동했어요. 그런데 예비 아내가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도 안 한 채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그전부터 아버지께 지적하듯이 말할 때부터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예비한테 따져 물으니까 그제서야 예비 아내는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오늘 좀 예민해서 그랬어. 그럼 나한테 귀띔을 해주던지.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미안해. 다음에 정중하게 사과드릴게. 그때 예비 아내의 행동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온 제가 가족들에게 대신 사과를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보면서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무 지저분하게 와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런 걸로 편견 가질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도둑질 하다 오신 것도 아니고 일하다 오신 건데 뭐가 그렇게 안절부절이세요? 결혼할 때 집안 무시를 못하는 건데 내가 너희한테 괜한 걸림돌이 되는 건가 싶어서 그렇지. 아버지가 왜 걸림돌이에요? 저희 삼남매 아버지가 벌어오신 돈으로 이만큼 컸어요. 아버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저희 가족한테 디딤돌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이만큼 살지도 못했어요. 고맙다. 내 인생 그 말로 위로받는 것 같네. 아버지는 예비 아내의 마지막 표정이 마음에 걸리는 듯 싶었습니다. 그때 예비 아내는 전화로라도 부모님께 사과드리고 싶다며 사과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예비 장모와 예비 아내 저 이렇게 셋이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비 장모가 상견례 전 물어볼 게 있다면서 잡았던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때 예비 장모는 저한테 정말 궁금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하는 집안이라길래 내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었어야지. 네? 큰 사업은 아니고 직원이 한 12명 정도인 회사예요. 땡땡 환경이라고 공장 하수구나 상업시설, 가정에 있는 하수구나 변기 뚫는 일이에요. 땡땡 환경? 청소 일인가? 청소라기보단 전문 장비로 작업하는 일이에요. 몸 쓰는 일이라 힘드시겠네. 그래도 몸 쓰는 일이 돈은 좀 된다고 하던데 그럼 당연히 예비 신혼집은 아버님께서 해주시는 건가? 네? 집을요? 저는 예비 장모의 질문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예비 장모는 뻔뻔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업하는 집에서 자존심이 있지. 집 정도는 해주겠지. 아니요. 저희는 저희들이 모은 돈으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양가에 손 안 벌리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걱정을 왜 해? 딸들은 숟가락만 들고 시집 가는 거 아닌가? 자네 집안에서 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예비 장모의 말에 그저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숟가락만 들고 옵니까? 그래서 저는 예비 장모를 보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시작하는 것보다 저희들 능력으로 차근차근 올라가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부터 다 갖추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믿어주시고 염려 마세요. 사업한다고 말만 번지를 했네. 전 한 번도 어머님께 집을 해간다고 약속드린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딸이 사업하는 집안이라고 엄청 떠들길래 뭐 대단한 거라도 주는 줄 알았지. 상견례에서 다 같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따로 먼저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랬어. 아니요.
저는 아버지가 주신다고 해도 제 힘으로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예비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예비 아내와 결혼 준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비 아내의 가면이 벗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가면이 벗겨진 예비 아내의 진짜 인성은 정말 추악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화가 난 목소리로 저한테 막 화를 내며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너 지금 어디야? 얼른 집으로 좀 와라. 처음 듣는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에 저는 놀라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아버지는 저를 앉혀놓고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강남에 작업하러 갔다가 무슨 수모를 당했는지 알아?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대체 왜 그러세요, 아버지? 오늘 내가 강남에 있는 건물 변기 뚫으러 갔다가 거기서 예비 며느리를 봤어. 그런데 걔가 아주 내가 인사 한 번 했다고 날 개무시하더라.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날 아버지는 강남의 한 건물에 갔다가 예비 아내를 마주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려운 작업이다 보니까 직원 한 명과 같이 작업을 하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건물이 예비 아내가 일하는 미용실이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아버지는 작업을 정리하고 가려던 중에 예비 아내를 마주친 거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예비 아내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예비 며느리네. 너 여기서 일하는 거였어? 이야, 미용실 근사하구나. 뭐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있으신 거예요? 당장 가세요. 아버지는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했는데 예비 아내는 사색이 된 얼굴로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예비 아내한테 설명했다고 했어요. 난 여기 변기가 막혔다고 해서 뚫으러 왔다. 근데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당장 가라니. 지금 직원들 여기 쳐다보고 있는 거 안 보여요?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예비 며느리라고 부르면서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뭐야? 너 원래 이런 애였니? 네, 원래 이런 애였어요. 변기 뚫는 집안에 시집 간다고 광고할 일 있어요? 제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당장 가세요. 예비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둘러싸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미용실의 원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예비 며느리의 실체에 큰 상처를 받고 어이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그동안 내가 아주 사람을 제대로 잘못 봤어. 예비 아내는 변기를 뚫고 나오는 아버지가 하찮은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오만한 예비 아내의 생각에 태클을 걸어줄 인물이 등장했어요. 바로 미용실 원장이었습니다. 그 원장은 아버지와 예비 아내를 보면서 말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실례지만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때 원장은 아버지를 보며 말했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던 순간에 원장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김상주 아저씨 맞으세요? 맞는데요. 누구? 아니, 넌 민경이 아니니? 네, 맞아요. 민경이에요. 아이고, 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이게 20년 만에 보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 이게 무슨 일이세요? 그게 아니라 난 여기 변기가 막혔다고 접수가 들어와서 왔다가 며느리 되레를 마주쳐서 인사했더니 기겁을 하더구나. 내가 변기나 뚫는 하찮은 직업이라서 그랬나 봐. 아버지의 말에 원장은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원장은 예비 아내를 보며 호통을 치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성희 씨, 내가 항상 그 입 조심하라고 했죠? 고객들한테 말 함부로 해서 컴플레인 걸리더니 지금 일 봐주러 오신 분께도 막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저도 당황해서 그랬어요. 무슨 당황이요?
예비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막말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성희 씨 실력 하나 보고 불친절하다고 컴플레인 걸리는 것도 다 참고 있는 거 알아요? 그걸 알면 사람이 달라질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상도덕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장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자 아버지는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민경아,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다음엔 내가 이 건물 안 오마. 무슨 소리세요? 짚고 넘어갈 건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죠. 성희 씨, 당장 사과드려. 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예비 아내한테 원장이 소리치니까 그제야 아버지한테 사과하며 말했다고 했어요. 저도 놀라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나올 줄 몰랐다니까요. 다른 직원들은 제가 대기업 다니는 남편에 사업하는 집안으로 시집간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그런데 아버님이 거기서 나타나니까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요. 뭐? 창피해? 그래, 네 마음 잘 알았다. 하지만 이 결혼은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게 아버지는 미용실 앞에서 예비 며느리와 한바탕 하고 원장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은 아버지께 식사를 대접하며 말했다고 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사업 망했을 때 아저씨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도움드리게 될 줄 몰랐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내가 무슨 도움을 줬다고 그래. 에이, 친구 사이에 보증서 주고 생활비 대주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친할수록 더 돈 거래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용돈 주시던 아저씨께 참 감사했어요. 다 지난 일인데 뭘. 이런 강남 바닥에서 미용실도 차리고 너도 성공했네.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저도 나이가 지금 거의 50이 다 됐어요. 그런데 제 미용실 부원장이 예비 며느리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나도 놀랬지 뭐야. 내가 오늘 그동안 몰랐던 실체를 제대로 본 것 같아. 제가 아저씨한테 이건 솔직하게 좀 말씀드려야겠어요. 엄청난 거라도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럼요. 저는 성희 씨 실력만 보고 데리고 있는 건데 가족이었으면 가만 안 뒀어요. 맨날 고객들하고 싸우고 새로 들어오는 직원한테 갑질하고 해서 다 그만두고 난리도 아니에요. 뭐야? 그런 성격이면 같이 일하기 힘든 거 아니야? 또 머리를 너무 잘하니까 단골 연예인도 있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저도 심각하게 고민되네요. 알고 보니까 예비 아내는 인성 안 좋기로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직접 겪고 저한테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예비 아내를 찾아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네가 감히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감히 아버지를 무시해? 변기 뚫는 게 뭐가 어때서? 우리 아버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신 분이야. 네가 알기나 해? 오빠 미안해. 내가 진짜 그때 당황해서 그랬어. 정말이야. 냄새도 너무 나서 힘들었다니까. 아니, 넌 보통 인성이 아니야.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너 절대로 용서 못해. 그리고 내 뿌리나 다름없는 우리 아버지 건든 너랑은 절대 결혼 못해. 제 말에 예비 아내는 애원을 하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착각했다, 당황했다는 말들로 애원하는 예비 아내의 말을 저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사람이 당황했다고 막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착한 척하던 예비 아내의 민낯을 알게 된 날 파혼을 통보했어요. 그리고 두 얼굴을 가지고 있던 그 여자는 어떻게 됐는 줄 아시나요? 결국 미용실 원장이 해고했다면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원장 모르게 부자 고객이나 미용실에서 돈 좀 쓰는 고객들을 상대로 출장 미용을 해주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장 허락도 없이 미용실 재료를 가지고 출장 시술을 하다가 머리가 다 상했다면서 컴플레인을 건 고객 때문에 다 들통나고 만 겁니다. 결국 모든 직원들한테 만행이 들통난 그 여자는 잘리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미용 어깨가 좁은 편이라서 아예 지역을 옮겨야 할 정도로 소문이 파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말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꼴 아닙니까?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어느덧 40 초반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결혼도 포기하고 그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효도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이제는 짝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 그저 물 흐르듯 살다 보면 저와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거니 싶은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이제 저한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만 하신 아버지께 제대로 보답하고 싶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나 사람을 만나는 일은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당한 사람이 바보라서 속는 게 아니라 속이려고 작정하면 정말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날 그 건물에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한 여자의 반쪽짜리 모습만 보고 어리석은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교훈 삼아서 사람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